네, 1교시에 이어서 계속해서 컨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메인 메서드에서요. 일단 무한루프를 만들었어요. 무한루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메인 메뉴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메인 메뉴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별거 없습니다. 메서드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메서드 안에 프린트문만 여러 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린트문들을 순서대로 쭉 해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용자가 이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할 거잖아요. 네. 1, 2, 3, 4, 0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숫자로 입력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입력을 받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뉴에 따라서 1번이면 검색, 2번이면 인덱스, 3번이면 추가, 4번이면 수정, 0번이면 종료. 자, 이런 기능을 만들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뭘까요? 저런 기능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if, else나 switch를 이용할 수가 있죠. 이 구문은 이 내용을 if, else로 만든다면 구조가 이렇게 될 거예요. if 메뉴가 0번이면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제가 if, else를 사용할 건 아니어서 else if 메뉴가 1번이면 그럼 다시 else if 메뉴가 2번이면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마다 계속 else if, else if, else if를 붙여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else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else if를 더 붙여야 돼요. 1번하고 2번만 있는 게 아니라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더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기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기능이 추가가 돼서 삭제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갔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else와 else if 중간에 또 코드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if, else if보다 조금 더 그 확장성이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이긴 하지만 조금 더 확장성이 좋은 건 뭐냐면 스위치문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스위치에서는 케이스만 추가를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 블록 안에서 스위치라고 하는 블록 안에서 케이스만 원하는 위치에다가 케이스만 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케이스 0 브레이크, 케이스 1 브레이크, 케이스 2 브레이크, 그다음 마지막으로 디폴트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가 3번도 있네?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케이스 3번 브레이크 4번 기능을 더 추가를 해야 되네? 그럼 여기다가 케이스 4번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else if로 블럭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래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어문을 다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개발자의 자신의 기호예요. 선호도. if, else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스위치 케이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나눠 쓰는 개발자가 있고 스위치 케이스는 100% if, else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저는 스위치를 이렇게 뼈대를 잡을 거예요. 메인에서 무한 루프를 돌고 메인 메뉴를 보여준 다음에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정수 값이 0이면 입력받은 값이 0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프로그램 종료잖아요. 그죠? 이건 프로그램 종료죠. 다시 얘기해서 무한 루프를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무한 루프를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if else로 우리가 이걸 만들었었다면 이 브레이크가 while문을 빠져나갔을 거예요. while문을 빠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브레이크는 누구를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 브레이크는 while을 빠져나가는 걸까요? 스위치를 빠져나가는 걸까요? 스위치 빠져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문은요, 자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반복문이나 스위치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스위치문 안에 있으면 스위치만 빠져나가는 거고, 브레이크가 포문 안에 있으면 포문을 빠져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중 포문인데 브레이크가 이중 포문 중에서 안쪽에 있는 포문에 있다? 그러면 안쪽 루프만 빠져나가고 바깥쪽은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브레이크를 가지고서는 무한 루프를 끝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 다시 실행하시고 전체 메뉴를 보여줬죠? 제가 0번 했어요. 엔터. 다시 나왔어요. 그죠? 이게 메뉴가 다시 한번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메뉴가 0이 됐을 거고요. 케이스 0에 도달을 했겠죠.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이 브레이크는 어디를 빠져나온 거다? 스위치를 빠져나온 거다. 그럼 스위치를 빠져나왔으면 다시 어디를 가야 돼? 여기가 while이니까 while을 다시 시작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여전히 true이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전체 메뉴를 또 한 번 보여준 거예요.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한 거죠.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곳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냐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력받으려고. 숫자를 입력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문을 만들다 보니 이 브레이크가 while문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while문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하지 말고요. 리턴을 해버리는. 리턴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어떤 메서드를 끝내겠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무슨 메서드를 끝내겠다는 뜻일까요? 무슨 메서드 안에 있어요?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어요.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기 때문에 메인 메서드를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이 리턴의 의미는 메인 메서드를 종료하겠다는 뜻이에요. 프로그램은 메인 메서드가 종료하면 끝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브레이크 대신에 리턴을 써주면 그 위치에서 그냥 바로 메인 메서드가 종료가 되거든요. 자, 실행해 볼까요? 그리고 0번 입력해 보세요. 0번. 자, 이젠 다른 게 뭐냐면 0번 입력하고 엔터를 치니까 메인 메뉴가 다시 한번 안 나오죠. 메인 메뉴가 또 나오지 않고요. 프로그램 보면 실행 상태를 보면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 보여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를 끝낼 수 있어요. 무한 루프가 어차피 어떤 메서드 안쪽에 있을 거기 때문에 무한 루프가 어떤 메서드 안쪽에 있을 거고 우리는 조건을 만족할 때 이 무한 루프를 끝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무한 루프를 끝낸다고 하는 게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메인 메서드를 종료하자. 메인 메서드가 리턴 타입이 void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리턴할 수는 없고요. 그냥 리턴 값 없이 리턴만 하면 메인 메서드가 종료가 되겠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끝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요. 이 방법의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에 while 루프 밑에 즉
메인 메서드가 끝나기 직전에 뭐 이런 게 있었다.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에러가 나요. 이게 왜 에러가 날까요? unreachable 코드, 도달할 수 없는 코드. while 루프를 끝나서 여기로 올 수가 없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리턴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리턴을 함으로써 메인 메서드를 끝낼 수는 있지만 만약에 무한 루프를 종료시킨 다음에 메인 메서드 끝나기 직전에 어떤 특별하게 할 일이 있었다면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드가. 이해되시죠? 브레이크를 쓰면 스위치는 빠져나가는데 while은 못 빠져나가고, 리턴을 쓰면 메서드는 종료할 수 있으나 무한 루프 다음에 있는 코드가 도달할 수가 없고, 코드에 도달할 수가 없고. 그럼 리턴 말고 다른 방법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이럴 때 지역 변수 하나 선언하시는 거예요. 불리한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true를 넣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run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 코드랑 똑같은 거죠. 단지 지역 변수가 하나 생겼을 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while true라고 쓴 것과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run이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이 true이고, 여기 true를 이 자리에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while true랑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while true랑 다를 게 없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할 일은 뭐냐면 run이라고 하는 변수를 false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break.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메뉴를 보여줘요. 그리고 사용자가 0을 입력을 했어요. 그럼 케이스 0으로 와요. run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false로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 자, 이 브레이크는 누구를 멈추는 거다? 스위치를 끝내는 거다. 스위치를 멈추는 게 여기 있는 브레이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모든 브레이크는 다 마찬가지예요. 스위치문 안에 있는 브레이크는 전부 다 스위치만 끝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달라진 거는 뭐냐면 run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true에서 false로 바꿔준 다음에 스위치를 브레이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위치가 끝났겠죠? 스위치 끝나면 어디로 갈까요? while문의 끝에 도달했으니까 다시 while문 반복할지 말지 검사하러 여기로 올라가겠죠. 맞아요? 올라간 상태에서 run은 얼마가 돼 있죠? run은 무슨 값이 돼 있죠? false가 돼 있죠. false가 돼 있으니까 그때서 얘가 멈추는 거예요. 이제 이 코드는 도달할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run이라고 하는 변수가 true이면 무한 루프를 계속 돌 것이고, run이라고 하는 변수가 false로 바뀌면 무한 루프가 끝나게 되니까 그때는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코드가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 종료기능. 테스트 해보죠. 명번. 프로그램 종료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면서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종료 기능까지를 끝냈습니다. 코드 이해되세요? 코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프로그램 종료까지를 끝냈고요. 자, 이런 테크닉 종종 사용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무한 루프 만들 때 불리한 변수 하나 선언해서요. while, true, 불리한 변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그 불리한 변수의 값을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불리한 열쇠 값을 변경해요. 그리고 나서 검사하러 올라가 보면 이 값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무한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코드가 돼요. 이런 것도 종종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니까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요, 우리? 일단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뭔가 데이터가 있는 경우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컨택트는 5개짜리 배열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5개짜리 배열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각각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전부 다 널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상태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상태에서는 컨택트 배열이 있어요. 이 배열은 인덱스가 0번부터 4번까지 5개의 원소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5개니까. 그런데 지금 생성만 했고 한 번도 값을 넣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값을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널, 여기도 널이에요. 그러니까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count라고 하는 변수는 어저께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까지 배열에 연락처가 몇 개 저장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쓴 변수고요. 여기에 연락처를 저장할 때마다, 추가를 할 때마다 카운트의 값은 더하기를 해줄 거예요. 그걸 해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처음에 저장하는 연락처는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되냐면 컨택츠라고 하는 배열의 인덱스 0번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연락처는. 두 번째 연락처는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되냐면 컨택츠 배열의 인덱스 1번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인덱스를 0번에서 1번으로,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count라고 하는 변수. 제가 여기서 선언한 그런 목적으로 한 거고요. 자, 일단 순서를 조금 바꿔서 추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우리가 구현할 거는 배열의 전체 검색 기능이고요. 전체 검색 기능인데 이거는 배열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를 출력하는 기능이고요. 여기는 인덱스 검색인데 검색하고자 하는 인덱스의 연락처 1개만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 거고요. 3번은 무엇을 만들 거냐면 연락처 추가 기능을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락처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연락처 업데이트 기능을 만들 거예요. 메뉴를 우리가 그런 순서로 만들었으니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에 따라서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추가를 먼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추가하기 위해서 이것도 메서드로 만들어보죠. insert, contact. 메서드 이름은 insert가 삽입하다 하잖아요. 추가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배열에 연락처를 insert 하겠다.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이런 의미로. insert contact. 자, 여기서도 우리 요구사항 명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요구사항 명세는 여기 추가가 있죠. 연락처를 입력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름을 입력받아야 되고 전화번호를 입력받아야 되고 이메일을 입력받은 다음에 그거를 배열에다가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메뉴가 필요한 거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연락처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능에서는 추가하기 위한 이름, 추가하기 위한 전화번호, 추가하기 위한 이메일 이런 것들을 입력을 받아야 된답니다.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메서드를 만들죠. 마찬가지로요. 대부분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요. 지금 에러 메시지 내용이 메서드가 정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메서드를 만드는 거다. 라고 해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클릭한 순간 여기 에러는 없어졌어요. 에러는 없어졌고 얘가 어디에 만들어졌냐 하면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찾아보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찾아가면 메인 메서드 바로 밑에 만들어졌죠. 위치는 상관이 없잖아요. 메인 메뉴 밑에 만들든 메인 메뉴 위쪽에 만들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화면이 바뀌었다 치고 화면이 무슨 화면인가를 알려주도록 하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연락처 추가. 연락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력을 받아야 되냐 하면 이름을 입력을 받아야 돼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그 이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은 스트링에다 저장을 해야 되죠. 스트링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이름 하고서 자, 그래서 스캐너를 또 쓰는 거예요. 여기서 스캐너를 쓰시는 거예요. 문자열 입력받을 때 혹시 어떤 메서드 쓰는지 아세요? 문자열을 입력받으실 때는 next line이라고 하는 거를 쓰시면 돼요. 이게 스캐너에서 문자열을 입력받는 기능입니다. next int는 정수 하나를 입력받는 기능이고요. next line은 한 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엔터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모든 내용을 문자열로 입력받는. 콘솔창에서 엔터 키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모든 문자열을 문자열을 입력받음 이렇게 할게요. 엔터키가 입력될 때까지. 엔터키. 중요한 거는 엔터키가 줄바꿈이잖아요. 줄바꿈. 우리가 키보드에서 엔터 딱 하면 그건 줄바꿈이잖아요. 줄바꿈이 새로운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터키가 입력될 때까지의 입력된 모든 문자열을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공백까지 입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 다음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 전화번호를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링 폰에다가 저장하면 돼요. scanner.nextLine. 그 다음에는 무엇을 입력을 받아야 되냐면 이메일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창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변수에다가 이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입력받는 것까지는 끝났고요. 이렇게 하면 네,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스캐너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캐너라고 하는 변수를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지역 변수로 선언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은 보통 이 안에서 지역 변수로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스캐너를 사용할 때는 여기서 스캐너 SC는 new 스캐너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선언한 스캐너는 어디서만 사용하고 끝나버려요? 메인 안에서만 사용되고 끝나버리죠. 그렇죠? 다른 메서드에서 메인이 아닌 다른 메서드, 예를 들자면 인서트 컨택이라든가 이런 메서드에서 이 지역 변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두 개의 메서드에서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인서트라고 하는 메서드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인덱스 검색이라든가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다른 메서드에서도 스캐너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캐너라고 하는 변수는 어디서 선언하면 될까요?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싶은 데이터란 말이에요. 자료란 말이에요. 그죠? 변수란 말이에요. 컨택트 메인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여러 개의 메서드들이 있을 텐데 그 메서드들이 각각 입력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입력받는 기능에서 스캐너를 이용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변수를 어디다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수를 필드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멤버 변수로 선언하는 거죠. 멤버 변수로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는 메인에서도 사용할 수, 지금처럼 이렇게 메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메서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입력받고 전화번호를 입력받고 이메일을 입력받았다 치고 입력을 받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컨택트 C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new 컨택트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파라미터로 갖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컨택트를 생성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름이 들어올 테고요. 전화번호가 들어올 테고요. 마지막으로 이메일도 들어오겠죠. 그걸 가지고서 연락처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이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참조값을 어디다 저장하면 돼요? 배열에다가 저장하면 돼요. 배열의 몇 번째? 배열 이름이 컨택츠잖아요. 자, 변수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멤버 변수로 만든 게 여기 컨택츠가 있단 말이에요. 컨택츠. 이게 배열 이름이에요. 배열 이름. 그 배열의 몇 번째? 자, 인덱스 0번에 넣어야 돼요. 1번에 넣어야 돼요. 2번에 넣어야 돼요. 몇 번에 넣어야 돼요? 그거는 그 전에 몇 번째까지 데이터가 있었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서 지금 현재는 0번에다 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 다음에 추가를 할 때는 여기에 1번째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변수를 만든 거다?
그래서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count에다가 c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 count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 얼마니까? count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된 곳으로 가보면 count 변수의 값은 지금 0이니까 0번째에다 저장을 하게 되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객체가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인덱스 0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덱스 1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객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일까지 해야 될까요? 카운트의 값을 증가시키는 코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배열의 위치에다가 연락처를 저장을 했으면 연락처를 배열에 저장했으면 그 다음 연락처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된 연락처의 개수를 1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배열에 저장된 연락처의 개수를 증가를 시켜줘야 그 다음에는 1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인덱스 1번에 저장했을 때는 여기에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제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인서트를 할 때는 이 2번에다가 인서트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2번까지 인서트를 했다 그러면 2번에 인서트 했을 때는 인덱스를 3번으로 플러스 0에서는 1번으로 플러스 1번에서는 2번으로 플러스 2번에서는 3번으로 플러스를 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인서트 할 때는 어디에 인서트가 될 거냐면 여기에 인서트가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를 한 거예요. 플러스. 자, 그럼 생각대로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사실 지금 에러가 좀 있어요. 에러가 좀 있고 네. 그 에러들을 조금 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로직은 아시겠죠? 어떤 에러가 있을지는 이따 살펴보고 그때 해결하면 되니까. 연락처 추가 기능은 연락처를 추가하겠습니다. 알려준 다음에 추가할 이름, 추가할 전화번호, 추가할 이메일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해 놓고 그 변수들을 가지고서 객체 생성하고 연락처 생성하고 연락처를 배열에다 저장하고 배열에 저장했으면 저장된 개수를 플러스 해준다. 를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실행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3번을 테스트하시면 되는 거예요. 3번을 테스트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3번 엔터. 지금 이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까지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름 입력하세요에서 요게 끝난 거예요. 엔터키가 입력될 때까지의 모든 문자를 입력받아서 네임의 저장이 끝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프린트문이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프린트문이 왔고 그러면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010, 1111, 뭐 2222 이렇게 엔터. 엔터를 치니까 그때서야 여기가 넘어가서 이게 프린트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대기하고 있죠.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뭐 대충 뭐 abc@gmail.com 적당하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전체 메뉴로 다시 이렇게 왔어요.
왔어요. 일단 이상한 거는 뭐냐? 여기서 일단 이상한 거는 뭐냐면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수인가? 라는 생각에 일단 프로그램 종료시키고요.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하고 추가 엔터. 역시나 똑같아요. 이름 입력하는 게 넘어가 버리고 전화번호 입력하는 곳으로 넘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자, 넥스트 라인은 엔터키가 입력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엔터키가 입력되면 싹 하고 읽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입력된 것을. 자, 그런데 이 메서드에 올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메서드에 올 때까지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무한루프 들어가서 메뉴를 보여주고요.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자 여기죠. 여기죠. 메인 메뉴를 보여준 다음에 제가 입력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하기 위해서 3이라고 하는 숫자와 엔터를 입력을 했어요. 넥스트 인트는 뭐만 가져가냐면 숫자만 가져가서 여기에 남겨두고요. 남겨두고 스캐너가 이 엔터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버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퍼라는 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버퍼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넥스트 인트는 우리가 실제로 입력한 거는 숫자하고 엔터키까지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근데 넥스트 인트가 가져간 거는 무엇을 가져갔냐면 엔터키 앞에 있는 숫자만 가져간 거지 엔터키까지 가져간 건 아니에요. 엔터키는 숫자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메뉴에는 3이 들어갔고요. 3이 들어가니까 while 루프 안쪽에서 케이스 3번이 된 거예요. 그쵸? 케이스 3번이 됐고 여기에서 메서드로 들어갔죠. 인서트 컨택이라고 하는 메서드로 들어갔어요. 화면에 출력을 하고요. 입력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스캐너가 가지고 있는 버퍼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엔터가 있어요. 숫자는 앞에서 가져갔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아무런 문자도 없는 오로지 엔터만 있는 상태가 딱 된 거예요. 얘가 딱 여기까지를 읽어간 거예요. 그럼 네임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네임은 비어있는 문자예요. 따옴표 2개 쓴 게 이게 비어있는 문자열이잖아요. 문자가 하나도 없는 문자야. 그거를 가져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이름이 입력을 못 받는 거예요. 이름은 항상 입력을 못 받고 얘는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입력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숫자 다음에 있는 그 엔터가 지금 버퍼에 남아 있어서 그게 그 다음 넥스트 라인을 읽으려고 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스캐너 넥스트 라인을 한번 호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버퍼에 남아있는 숫자 뒤에 엔터를 쳤잖아요. 숫자 뒤에 엔터를 쳤으니까 그 엔터를 버퍼에서 읽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퍼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을 그 다음 문자를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하는 목적은 숫자 다음에 문자를 제대로 읽어드리기 위해서. 숫자 다음에 이건 밑에다 할게요. 좀 길어서. 숫자 다음에 문자를 입력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자를 제대로 입력받기 위해서는 숫자 다음에 그 엔터를 버퍼에서 읽고 지워버려야 돼요. next int는 콘솔에서 엔터키 입력 직전까지 엔터키까지 입력된 정수만 읽고 엔터라고 하는 그 자체는 줄바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버퍼에 남겨둬요. 그래서 숫자 다음에 문자를 읽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next int는 딱 int까지만 읽어드려야 되는 건데 얘가 우리 언제 읽어드려요? 3이라고만 하면 읽어드리지 못하잖아요.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1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입력하는 거냐?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엔터키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next int가 요 엔터키가 입력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엔터키 앞에 있는 숫자만 쏙 하고 가져가 버리고 얘는 버퍼라고 하는 곳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next 라인을 호출하게 되면 요 버퍼만 싹 하고 가져가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입력받은 다음에는 무조건 엔터를 없애기 위해서 next 라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숫자가 입력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름을 제대로 입력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한 줄 때문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실행했죠?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이름 다음에 전화번호가 안 나오죠. 그렇죠? 이름 입력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쌤 이런 식으로 이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메일 입력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아마도 배열에 저장이 됐을 거예요. 배열에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면 되고요. 알아보면 되고 다시 이 입력이 끝나고 나서 여기 전체 메뉴로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인설트가 다 끝났겠죠. 인설트가 다 끝났을 거예요. 이름 입력받고 전화번호 입력받고 이메일 입력받아서 객체 생성하고 객체를 배열에 저장하고 저장된 카운트 개수를 1 증가시킨 다음에 메서드가 끝났으니까 메서드가 끝나게 되면 브레이크. 근데 이 브레이크는 스위치까지만 브레이크. 스위치가 끝나고 나면 어디? while문. 그러니까 while문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갔을 때 여기죠. 올라갔을 때 run의 값이 변경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케이스 0처럼 run의 값을 false로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 3번에서는 run의 값을 바꾼 적이 없죠.
없으니까 run이 여전히 true. 여전히 true니까 뭐가 나와요? 메인 메뉴. 그러니까 첫 번째 화면이 있는 거예요. 메인 메뉴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종료하려면 0번 누르고 빠져나가서 종료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종료 기능과 추가 기능까지 만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아직도 에러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다 못 끝냈네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next int와 next line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ext int 다음에 왜 next line 값을 저장하지도 않는 next line을 왜 썼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능별로 무엇을 하고 있다? 메서드를 하나씩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